매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 그의 출발,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건 여러 생각 끝에 우연히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들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 덕분이었다. 중대한 의문에 부딪힌 듯 어린 왕자가 갑자기 내게 이렇게 물어왔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응, 사실이야. 아, 그럼 잘 됐네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처럼 중요한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양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이고, 그래서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알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생각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들을 서로 포개 놓아야겠네. 하지만 그는 영리하게도 또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지기 전에는 조그만하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양이 왜 조그만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지? 그는 다 아는 사실을 묻는다는 듯 내게 아이참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푸느라 여간 애를 쓴 게 아니었다.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하지만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들은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깨어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처음엔 전혀 해롭지 않은 아름답고 연약한 싹을 태양을 향해 수줍게 내민다. 빨간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둬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이라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란 손을 늦게 쓰면 처리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은 별 전체를 감싼 다음 그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게 된다. 그러니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지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예요. 아침 세수가 끝나면 정성껏 별을 단장해 주어야 해요. 묘목일 때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는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규칙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줘야 해요.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 생각을 우리 땅에 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넣어주도록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내게 충고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언제고 여행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종종 일을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큰일이 나요.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아요.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했다가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 선생인 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소행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처음으로 한 번 예외를 두기로 하겠다. 나는 이렇게 말하련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그토록 열심히 그린 것은 나처럼 오래전부터 알지 못한 채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해준 교훈은 그만한 가치는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처럼 거창한 다른 그림이 없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그려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 나도 모르게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힘이 났다.